안녕하세요. 저는 시댁도 시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30대 부산 여자입니다. 시댁과 시어머니가 진짜 없는 건 아니고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연유로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건지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생선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종종 도왔기 때문에 나름의 생선에 관한 지식과 판매 노하우도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 졸업 후 원하던 회사에 취업이 안 됐고 그 김에 취업 대신 제가 자신 있던 분야로 사업을 해보자고 생각을 바꿨죠. 저희 부모님은 가게만 운영하셨다면 저는 생선들을 진공 포장 후 집에서 먹기 편하게끔 판매하는 쇼핑몰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동네에서 인근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 매출은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아예 저희 부모님의 생선 가게를 브랜딩화 시켜서 분점을 하나 더 내고 그 분점과 쇼핑몰은 제가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생선 가게 한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저 말고도 직원이 2명 더 있고요.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럽고 보람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젊은 사람이라 다르다며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킨 저를 칭찬해 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희 동네에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남자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동네 살아서 고등학교 때는 제법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지고 멀어졌던 사이였죠. 그런데 동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 은행에 다니다가 그만뒀고 부산에 다시 내려와 은행에 재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주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준수이고 고등학교 때도 인물이나 성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 더 멋져졌더라고요. 멀끔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명함을 받았으니 저도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준수는 제 명함을 꼼꼼히 보더라고요. 와, 사업하는 거야?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래. 우리 생선가게 한쪽에 조그마한 사무실 운영하는 거지 뭐. 야, 그게 사업이지. 너 대단하다. 멋진데? 그 말에 저도 그냥 멋쩍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자는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서로 명함도 주고받았지만 사실 또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야 친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넘기도 했고 서로 명함 주고받고 가벼운 인사치레 정도 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 준수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게 되었어요. 준수는 일 때문에 저희 가게 근처에 올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오면 한 번씩 연락해도 되느냐 물었고 저는 친구인데 편하게 연락하라고 그랬죠. 그날 이후 준수는 꽤나 자주 연락이 왔고 저도 스케줄이 맞으면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니까 편하게 보는 거라 생각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준수가 인물도 괜찮고 학교도 서울에서 나온 데다 메이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또 준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셔서 예전에는 집안도 유복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마디로 조건이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5년 전쯤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러면서 가세가 좀 많이 기울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애였는데 준수가 저를 이성적으로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자이다 보니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컸는데
저는 외모도 평범하고 또 말이 좋아 쇼핑몰 CEO지 생선가게를 운영하니까요. 제 일에 저는 자부심도 있고 당당하지만 사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준수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하며 저를 좋아한다고 관심을 표했습니다. 저도 준수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자주 만나게 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잘 만나고 있던 어느 날 준수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영화관이 준수네 집 바로 근처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저한테 주려고 한 선물이 있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왔다며 잠깐만 들렀다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준수는 형이 있는데 형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준수는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도 평수가 제법 크고 지역 유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는데요. 아버님 사업 망했다더니 그래도 좋은 데 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 후 준수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올라갔고 저는 1층 공동현관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준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누군가 제 뒤통수에서 준수를 부르더라고요. 준수야! 고개를 돌려보니 다름 아닌 준수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인사를 꾸벅 드렸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만난 거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준수는 어머님께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공교롭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혹시 생선가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랑. 네? 아, 맞습니다. 맞죠? 나 거기 한 번씩 가는데 낯이 익어서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 딸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손님으로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 자주 가셨다고 했고 저도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선가게집 딸이 맞다고 하니 어머님 표정이 좀 굳으시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라니? 우리 아들이랑 사겨요? 어떻게? 나랑 미소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원래 친구였다가 사귀게 됐죠. 그러니 전혀 몰랐네. 너 여기 내려오고 나서 만난 거라 그 말이야? 그쵸.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엄마, 우린 그럼 가볼게요. 영화 시간 다 돼서. 그래라 그럼. 저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 땐 선물이라도 꼭 사올게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뭔 소리를 하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냉랭해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엄마, 인사하잖아요. 그럼 조심히 가요.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가시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준수도 느꼈는지 가는 내내 제 눈치를 보고 엄마가 원래 좀 냉랭하게 말하는 성격이라며 이해해달라고 쩔쩔 매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갑자기 만나서 서로 놀랐다고 하고 말았지만 제가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분은 좀 속상했죠. 그리고 준수가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랑 헤어지라고 하신 모양이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 헤어짐을 종용하시기도 했거든요. 준수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연애한다고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결혼 상대로 아예 엄두에 없다는 듯이 말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을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기분이 말도 못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화나고 서글프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세가 좀 기운 건 맞지만 그래도 한때 돈도 꽤 있고 괜찮았던 집안이라며 집안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는 첼리스트이고 며느리의 부모님은 교수라고 했습니다.
또 준수네 형도 유학파 출신의 연구원이라고 했고요. 준수도 명문대 출신인데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다들 그럴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는 생선가게 집 딸에 본인도 생선가게 하지 않느냐며 그런 제가 이 집과 어울리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고 했고 준수에게도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겠나요? 다만 저희 부모님 한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은 너무 안 좋았죠. 하여튼 준수에게 너네 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나도 이런 취급받고 너랑 결혼할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오히려 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자기 엄마도 열심히 설득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엄마랑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매달렸습니다. 준수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저도 많이 사랑했기에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남친은 결국 어머님을 설득시켰고 저희는 결혼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어머님은 제가 집안 수준에 너무 안 맞네 어쩌네 했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딸리는 결혼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남친네 식구들의 직업은 허울 좋을지 모르지만 돈은 별로 없었거든요. 애초에 남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빚만 남기고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님도 고생하다가 병환으로 돌아가신 거고요. 개인 빚도 많아서 살던 집도 처분하고 재산이 거의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간 전세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그 전셋값마저도 준수가 모은 돈으로 했다고 하고요. 또 아주버님은 대기업 연구원이긴 하지만 주식에 상당히 큰 돈을 날려서 돈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도 원래는 친정이 괜찮았는데 교수였던 친정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여러 번 출마를 하고 낙선을 반복하면서 돈을 다 날려서 집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말은 첼리스트지만 어디 소속도 아니고 프리랜서인데다 일도 간간히 있어서 돈이 거의 안 된다고 했고요. 하여튼 어디서 말하기에는 다들 그럴듯하지만 톡 까놓고 실속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생선가게 한다고는 하지만 매출도 상당하고 저희 부모님도 살고 계신 집 외에도 다른 집 한 채가 더 있고 현금 자산도 꽤 되시거든요. 저도 제 앞으로 대출이 좀 있긴 해도 집이 한 채 있고요. 어머님은 갖고 계신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남들 눈에 보여지는 것, 말할 때 그럴싸한 것을 몹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에게 생선을 판다는 제 직업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드신 거죠. 하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력만 보자면 솔직히 제가 훨씬 낫고요. 그래서 준수와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신혼집도 제가 갖고 있는 집에서 바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할 때 어차피 시댁에서는 받을 돈이 전혀 없었기에 저는 양가 부모님께 다 도움을 받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필요한 데 쓰라며 돈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셨고요. 며느리가 신혼집을 아예 해온 셈인데도 어머님은 계속 저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하다 그거죠. 참 그것도 웃기는 일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준수와 저는 서로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사이가 좋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꼭 빈정이 상하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어머님은 자주 저를 부르셨는데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쁘다고 잘 안 부르시면서 저와 남편은 곧잘 부르셨어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부르기는 자주 부르신 겁니다.
집안 행사나 제사 준비 같은 거 할 때 음식 준비는 다 저 시키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나중에 와서 얼굴만 빼꼼 비추는 게 다였죠. 어머님은 의도적으로 힘들고 고된 일은 다 저한테 넘기고 형님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형님은 시댁에 와도 늘 퉁명스러운 얼굴이고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형님이 어머님에게 불만이 많았죠. 시댁이 돈도 없고 도움되는 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어머님을 무시했는데도 희한하게 어머님은 형님을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형님네 아버님이 대학 교수고 형님은 첼리스트라면서 우아하고 있어 보이는 며느리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셨죠. 어머님은 늘 자기는 고상하고 우아한 게 좋다는 말도 자주 하셨는데 형님이 그런 어머님의 니즈에 맞는 며느리였던 겁니다. 며느리인 형님을 좋아하신다는데 다 좋죠. 하지만 문제는 마치 저는 없는 사람처럼 지우고 싶어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모임도 많고 친구들도 많으셨는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큰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은 하는데 제 얘기는 의도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집 근처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분을 만났거든요. 어머님이 인사를 드렸고 저와 남편도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 친구분이 저를 보시더니 준수랑 결혼한 둘째 며느리죠? 인상 참 좋네. 그때 첫째 며느리는 악기 연주한다고 했는데. 첼로요. 맞아. 기억나요. 결혼식에서도 켰던 것 같은데. 그랬죠. 둘째 며느리는 뭐 한다고 했더라? 그 말에 어머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있어요. 가정주부. 라고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는 생선가게를 운영한다는 말을 곧 죽어도 하기 싫으신 모양이었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은 다 저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면서 어른들 만날 일이 많고 보통 어른들은 제가 싹싹하고 성격이 좋다며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어른분들에게 어색함 없이 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실지언정 저는 그래도 어머님에게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고 이런저런 선물도 해드리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 챙겨드리고 제 딴에는 애살 있게 노력을 한 거였어요. 어머님과 잘 지내려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무슨 노력을 하는지는 하나도 안 보시고 그저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를 비하하고 창피하시기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결혼 반대하시다가 허락해 주신 거니 그만큼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노력했는데 그런 일이 차츰 쌓이면서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어머님께 너무 잘하려고 나 혼자 노력할 필요는 없겠다. 그저 기본만 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또 그거대로 섭섭하다며 저희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하소연을 하셨지만요. 저보고 초반에는 잘하려고 하더니 금방 본색 드러낸다느니 그런 소리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저한테 어찌나 섭섭한 게 많으신지. 저도 사람인데 마음도 안 알아주고 무시를 일삼는데 일방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싶겠나요. 저희 남편도 제가 많이 노력했지만 어머님이 저를 계속 무시한다는 걸 알았기에 오히려 어머님에게 뭐라고 하고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사도 챙기고 도리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로서 뭘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잠깐 방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한쪽에 놓여져 있던 종이 가방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뭐겠니? 직접 봐라.
그래서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름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의 화장품 기초 세트더라고요. 화장품이네요. 너 써라. 혹시 저 주시려고 산 거예요? 그래, 백화점 갔다가 너 생각나서 하나 샀다. 라는데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이 저에게 뭔가를 챙겨주신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를 생각해서 일부러 이걸 사오셨다는 게 감동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를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전까지 어머님이 저를 아예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신 거니까요.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가 둘 있는데 저만 주시면 형님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니까 형님한테 괜한 말 하지 말고 몰래 들고 가. 그래도 얘는 기껏 생각해서 선물 사줬더니 너네 형님은 이런 거 안 사다 줘도 어련히 알아서 비싼 거 좋은 거 잘 바르고 다닌다. 그러니까 너 써. 라며 퉁명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쓸게요. 그래, 큰애 오기 전에 얼른 넣어둬라. 저는 제 가방 옆에 잘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괜히 보이게 놔두지 말라고 하면서 차라리 차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형님 거, 제 거 2개 사주시지 왜 굳이 제 것만 사주셔서 곤란하게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형님 말고 저만 챙겨주신다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형님만 챙겨주시고 좋아하셨는데 그 반대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에도 화장품 세트를 계속 열어봤어요. 고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세트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래도 내가 며느리라고 챙겨주고 싶으셨나 보다 싶고요. 어머님에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라 그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도착해서 차로 가는데 마침 도착한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동서! 아, 형님, 이제 오셨어요? 아주버님도 오셨어요? 왜 내려와 있어? 하는데 형님이 힐끗 제 손에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괜히 죄 지은 것 마냥 그걸 좀 숨기게 되더라고요. 뭐 차에 갖다 놓을 게 있어서요. 그래? 갖다 놓고 같이 가자. 네, 잠시만요. 그렇게 저는 차에다가 화장품을 갖다 놓고 형님, 아주버님과 함께 다시 올라왔습니다. 괜히 형님에게 미안하더라고요. 화장품 세트 하나지만 그 일로 저도 다시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겉으로 티는 안 내시지만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하시나 보다 싶어서 좋았던 거죠. 그 후에 저는 다시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건강식품도 사드리고 필요하신 물건도 제가 잘 사드렸어요. 용돈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홈쇼핑 보시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도 그냥 사드렸죠. 남편이 그런 거 보고 저보고 귀찮지 않냐고 엄마한테 말씀드린다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 정도도 안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작 그 화장품 하나 받았다고 이러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꽤나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시녀마인드였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그 후로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한테 냉랭하시고 저를 좀 숨기고 싶어하는 눈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님을 잘 챙기고 틈틈이 선물이나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냉랭한 어머님을 보며 남편은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저보고 굳이 어머님을 잘 챙길 필요는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언젠간 내 진심은 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얼마 뒤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부각을 좋아하시는데 마트에서 세트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생각나서 샀고 출근하는 길에 갖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시끄럽다며 핸드폰 진동을 잘 해놓으셨고 그 바람에 전화를 잘 안 받으셨거든요. 의뢰에 있는 일이었기에 저도 별 생각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어머님 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보니 신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마 근처에 사는 친구분이 놀러 오신 듯 했죠. 자주 놀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안방에서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죠. 제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음에도 아예 모르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하려는데 문득 어머님 말씀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휴, 좋겠다. 너는 며느리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여자 직업 학교 선생님이면 딱 좋지 뭐. 너도 좋지 뭘 그래? 그때 보니까 너네 둘째 며느리가 엄청 싹싹하고 잘하는 것 같더만. 그리고 이것도 둘째 며느리가 사준 거라며.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장사하는 앤데 오죽 넉살 좋고 비위 잘 맞출까. 아휴, 너는 둘째 며느리를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니? 그럼 너 같으면 마음에 들어? 네가 교사 며느리가 아니라 생선 파는 며느리 들였다고 생각해봐라. 너는 좋니? 아, 열심히 살고 너한테 잘하고 그러면 됐지. 솔직히 내 보기엔 너네 첫째 며느리보다 훨씬 낫더만. 너네 첫째 걔는 맨날 뚱한 얼굴에 생전 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한다며. 보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더만. 악기 연주하는 애 아니야. 손 다치면 어쩌려고. 그런 거는 둘째 애가 하면 돼. 걔야 맨날 하는 일이 생선 대가리 자르고 내장이나 빼는 앤데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온 첫째랑 같겠니? 아휴, 둘째 걔한테서 은근하게 생선 비린내 나는데 얼마나 싫은지 모른다. 나이가 젊은데도 손도 어찌나 거친지. 하면서 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쏙 안 좋아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욕하는 걸 들으니 충격이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관리 좀 하라고 화장품 하나 줬다. 아이고, 웬일이야? 그래도 며느리라고 챙기나 보네? 내가 미쳤니? 모임에서 단체 선물 받았는데 내가 전에도 그 화장품 썼는데 안 맞아서 피부가 다 뒤집어지더라. 그래도 백화점 거니까 첫째한테 쓸래? 물어보니까 안 쓴다더라고. 지는 뭐 쓰는 게 있대. 버릴 수도 없는 거 그냥 둘째 갖다 쓰라고 준 거지. 버리는 셈 치고. 백화점에서 샀다고 뻥치니까 좋아하더라고. 걔는 아무거나 던져줘도 좋아해. 너도 참 못됐다. 너 안 쓰는 거를 그런 식으로 샀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주면 돼? 내가 뭘 못돼? 그것도 좋다쿠나 챙겨가더만. 그럼 됐지. 아휴,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저번에 파크골프 모임 갔었잖아. 거기서 누가 우리 둘째 며느리 생선가게 갔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어찌나 쪽팔리던지. 아니, 우리 집 수준에 그런 애가 가당키나 하니? 우리 준수가 어쩌다가 그런 애한테 꽂혀가지고 결혼까지 해? 솔직한 말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나은 집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쪽팔려서 며느리 다시 얻고 싶다. 그 얘기를 밖에서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감동받았던 화장품은 어머님이 저를 위해 일부러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 받은 건데 피부에 안 맞아서 못 쓰는 거였고 그마저도 형님 주려다가 형님이 안 쓴다고 하니 저 주신 거예요. 처리하려고요. 그런데도 무슨 저만 챙겨주는 선물인 양
어쩐지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 제 종이 가방을 보고 갸웃하시던데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시어머니가 나를 이런 취급하는데 나는 시어머니가 나 생각해서 선물 줬다며 그렇게 기뻐하고 또 저는 어머님 챙겨드리려고 이런 거 사와서 오기까지 하고 비참하고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 순간 친구분이 밖으로 나오시다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신 겁니다. 어머나! 그러자 방에 있는 어머님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나오다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머! 너 언제 여기 있었냐? 어머님도 당황하신 표정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제 얘기하고 있었으니 당황스러우셨겠죠. 좀 전에요. 이거 드리려고 왔다가. 아니, 인기척을 좀 하든가. 아휴, 심장 떨어질 뻔했네. 뭐 사왔는데? 하면서 제 손에 들린 부각 세트를 받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뒤로 확 뿌리쳤습니다. 제 행동에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짓이니? 혹시 내 얘기 다 들었냐? 네,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한테는 아무거나 던져줘도 좋아할 거라고 생선이나 파는 며느리 냄새나고 쪽팔린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분도 눈치를 보시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거기다 대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쥐새끼 마냥 집에 와서 남의 대화를 엿듣고 있어? 참나. 그 말에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것뿐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 일이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며 용돈은 왜 다 챙기셨어요? 아이고, 누가 보면 뭐 대단한 거라도 챙겨준 줄 알겠다. 야, 너 그런 생색 낼 거면 몽땅 도로 들고 가라.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던 친구분도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네가 잘못했어. 너네 며느리가 기분 나쁠 만해. 너는 누구 편을 들고 있어? 편이 아니라 네가 뭐 해주면 뭐 얼마나 해줬다고 그 생색을 내? 그딴 생색 낼 거면 하지 마라. 다 필요 없다. 누가 시켰어? 지가 혼자서 그래놓고. 그러면서 제 손에 들린 긴 부각을 확 뺐더니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결심했습니다. 인연 끝이다. 나도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내 시어머니나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요. 나 이딴 자질구레한 거 다 필요 없다.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준수 서울까지 대학 보내고 멀끔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는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다는 거 나 그거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해. 내 지인들이 시장에서 너 봤다고 하는 것도 싫어. 나 강명숙이 우하고 고상 빼면 시체인 사람인데 그런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둔 거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른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잘 됐네. 해라. 아니요, 제가 왜요? 저랑 준수 씨 아무 문제 없는데요. 어머님하고 인연을 끊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 봐라. 상스러운 본성 나오네. 내 아들은 꿰차고 시댁은 모른 채 하겠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럴 거면 이혼해라. 나 아예 마음에 드는 새 며느리 얻으려니까.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아들하고 어디 잘 얘기해보세요. 이혼한다고 하면 저도 아쉬울 거 없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해드린 게 없다고요? 그 말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요. 나 지금 시댁인데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새로 얻고 싶고 나는 상스럽고 쪽팔리다네. 어머님 친구분한테 내 욕을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 너 지금 준수한테 이러니?
저는 어머님 말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 전세금 모자란 거 그거 내가 내드리기로 했지. 못하겠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도 않을 거고. 어머님, 아니, 당신 엄마도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마음에 결정했고 당신도 그게 싫다면 나는 당신하고도 이혼할 거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말에 어머님도 옆에 친구분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방과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부각 세트 챙겨서 들고 가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깐만! 너 그게 뭔 소리야? 무슨 전세금을 네가 해줘? 그냥 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이 집 전세금 올려줄 거 아니면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그거는 준수랑 태경이가 도와준다고.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아주버님도 본인 코가 석자던데. 주변 지인한테 돈 빌려서 또 주식했다가 그걸로 손해 엄청 봤다던데요. 게다가 준수 씨도 이미 이 집 원래 전세금 때문에 대출 있어서 부담스러워하길래 나머지 전세금은 제가 내주기로 했었습니다. 조만간 준수 씨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이제 그럴 일 없으니까요. 집주인이 전세금 맞춰줄 거 아니면 계약 기간 맞춰서 바로 나가라고 했죠. 나가시면 되고 있는 전세금에 맞춘 집 알아서 구하세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아니 당신 며느리도 아니니까 저한테 앞으로는 아예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남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재계약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재계약된 꽤 많은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고 그게 안 되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많다고요. 사실 초기 어머님이 들어올 때 낸 전세금은 좀 저렴한 편이었고 이제는 전세금도 많이 오른 상태였죠. 그 돈으론 이 정도 집 절대 못 구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작은 집 살기 싫다고 지금 집이 좋다고 계속 살고 싶다고 남편에게 그러셨대요. 그래서 올린 전세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살았으면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전세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초기 전세금 할 때도 대출을 했었기 때문에 좀 곤란해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도와드려도 되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론 여력이 안 되는데 굳이 왜 그 큰 집에서 계속 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마음을 바꿔 어머니께 마음을 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여윳돈으로 모자란 전세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님은 뒤에서 웃기지 말라면서 네가 안 도와준다고 내가 이 집을 왜 나가느냐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옆에서 친구분이 말리든 말든요. 저는 싹 무시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죠. 그러는 저는 어머님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어머님은 본인이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이 쓰지도 않을 선물 며느리한테 샀다고 주면서 거짓말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티내면서도 용돈이며 선물은 넙죽넙죽 받아 챙기고 그러고 뒤에서 남한테 뒷담까지 하겠나요? 고상과 우아요? 아니요. 어머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천박하고 상스러운 분이세요. 사람을 금 나누고 저을 줄 아는 가장 상스러운 분이요. 뭐야? 마음에 안 드는 저 다시는 볼 일 없으실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직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어머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기분 더럽고 화가 나던지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아까의 통화에 대해 물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몹시 경악하고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어머님한테 전화했고 따졌습니다. 미소가 얼마나 마음 쓰고 잘했는데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시냐면서요. 그리고 돈 문제도 왜 항상 우리나 자기한테 얘기하시느냐며 이제 필요한 거 있음 형한테 얘기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죠. 톡 까놓고 형한테는 돈 해줘도 우리한테는 결혼할 때 이런 한 푼 안 보태주지 않았냐면서 왜 돈 필요할 때만 자기한테 얘기하느냐고.
전세금 모자란 건 우리가 아니라 형한테 받으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어찌됐든 나는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일의 자부심 가지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어머님에게 나는 그저 부끄럽고 남들 앞에 내놓기 창피한 며느리일 뿐인 것 같다고. 나도 더 이상은 어머님에게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요. 만약 네가 나에게 시댁 가는 것을 강요하거나 어머님과 풀라고 하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도 했죠. 남편도 그동안 보고 느낀 게 많아서 미안하다며 더 이상 저 혼자 노력할 필요 없고 시댁 갈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은 다시 어머님에게 돈도 없고 못 도와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전했고 형한테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너도 둘째 며느리랑 똑같다. 네 마누라 편든다고 엄마는 보이지도 않느냐. 자식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너도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러셨다네요. 큰아들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아주버님도 형님도 어머님 전세금에는 이런 한 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나마 기댈 때는 둘째 아들밖에 없었는지 집 좀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 전세금에 맞춘 집을 구했는데 동네도 옮겼고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그게 그나마 최선이긴 했지만 어머님은 자기가 평생 큰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작고 낡은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엄청 싫어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도 나 몰라라 하는 데다 형님도 원래 어머님 전혀 챙기는 법이 없었잖아요. 저는 아예 안 가고 남편도 잘 안 가게 되다 보니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이제 와서 섭섭해하고 맨날 신세 한탄만 한다더군요. 게다가 그 일로 아주버님 내와 틀어져서 어머님을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가끔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은 기껏해야 둘째 아들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좀 더 인정해주고 받아주셨더라면 얼마든지 저하고 좋은 고부 사이로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효도 받고 챙김 받으시면서요. 저는 어머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한들 그래도 잘 지내고 싶고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 며느리들 금 나누고 심지어 저는 부끄러워하고 못마땅해 하셨으니 저는 이혼을 했으면 했지 어머님을 다시 보는 일은 제 평생 없을 겁니다.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거 제 입장에선 편하고 좋지 아쉬울 것도 힘들 것도 없는데 말이죠. 사람 금 나누고 제 마음까지 함부로 취급하던 어머님에게 지금의 그 외롭고 쓸쓸한 상황은 다 스스로 자초하신 거겠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